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다시 한번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렇게 밀려나게 된 이유는 결국 엔비디아의 하락이었는데요. 그동안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주던 엔비디아가 5% 정도 하향 조정됐고 그 뒤로 AMD라든지 브로드컴 같이 모두 AI 관련 종목들의 하락세가 뉴욕 증시의 내림세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막을 내린 것인지 혹은 단기적인 조정에 불과한지 이번 주도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FOMC를 앞두고 CPI를 포함해서 물가 지표를 함께 주시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소매 판매 동향을 볼 수 있는 2월 지표까지 경기에 대한 변화들도 꾸준하게 관측을 해야 다음 주에 있을 FOMC를 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둘 부분이 이번 주부터는 다시 한번 서머타임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시간으로 봤을 때 개장이 원래 이제 오후 11시 반부터 오전 6시 사이로 있었는데 이제는 서머타임이 적용되게 되면서 다시 오후 10시 반부터 오전 5시로 1시간 당겨진다는 점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말 중에는 미국 증시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지 지난주 금요일부터 있었던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국의 신규 일자리 증가폭이 2월 들어서 예상 수준을 넘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단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2월에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년 동월 대비 27만 5천 건 정도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 집계했던 전문가 전망치가 19만 8천 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컨센서스를 웃도는 수치가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그렇지만 지난 1월의 고용 증가폭 그리고 지난해 12월의 고용 증가폭 자체가 깜짝 고용을 기록했었는데 이번에 정확한 수치가 나왔을 때 약간의 하향 조정되는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평균 대비 좀 높게 나타났던 점을 상쇄해주는 지표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들이 함께 들려오고 있는데요. 일단 업종별로 보시면 보건, 의료, 정부 부문, 음식 서비스 이쪽이 2월에 고용 증가를 이끌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일자리 증가가 특정 부문에 좀 다소 편중되는 부분을 보였다는 점에서 골고루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아닌 지표라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1% 오르게 되면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0.2% 상승을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상승률이 4.3%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고용 증가세 자체가 기조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동시에 실업률 상승 그리고 임금의 상승률 둔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고용시장이 어느 정도 냉각되고 있다라는 신호들도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중요했던 게 또 이렇게 고용 지표였는데 경기에 대한 온도를 잠시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지금 보시면 미중 리스크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이미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제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리스트에 포함시키겠다라는 보도들이 함께 나왔는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주요 디램 반도체 업체인 창신 메모리테크 놀로지를 포함해서 중국 반도체 업체 6개를 상대로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CXMT를 미국의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소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을 지금 검토 중이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미 기존의 리스트에는 화웨이를 포함해서 화웨이의 반도체 생산 파트너인 SMIC 그리고 중국 국영 반도체 회사 상하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를 포함해서 중국의 최대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현재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 반도체 업체 5곳을 추가로 리스크에 넣는 것도 고려 중이며 최종 대상까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중 갈등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TSMC가 이 막대한 보조금을 받게 됐는데요.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미 정부가 미국 애리조나주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TSMC에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의 $50억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리조나주에 팻 2개를 짓기 위해서 4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TSMC는 미국 정부와 꾸준하게 보조금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 좀 확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정부가 지금 TSMC뿐 아니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인텔이나 마이크론에게도 수십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원 금액은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과연 다음 타자는 어떻게 될지, 삼성전자는 또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선 상황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실까요? 네, 지난주 슈퍼 화요일을 지나서 결국에는 공화당의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확정이 됐고요. 이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다시 한번 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일단 지지율을 보시면 초박빙이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에 나왔는데요. 미국의 에머슨대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6일 유권자 1,350명을 대상으로 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5% 지지율로 동률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물론 오차 범위에서는 어느 정도의 약간 그런 차이들은 있었겠지만 원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좀 밀리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초박빙이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일단은 이 아직까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10%였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주말 중에 또 조지아주에서 처음으로 이 두 후보들이 유세 대결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날 두 전현직 대통령들은 오는 12일 조지아주 프라이머리를 계기로 방문을 했지만 일단은 각 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본선에 대비하는 의미가 상당히 컸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유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자 상대방의 약점이라고 여기는 민주주의 그리고 국경 정책을 두고 비방 수위를 높여서 공격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주력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는 11월까지 계속해서 불거질 대선 이슈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꾸준하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 중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시장 마감 상황 들어보겠습니다.